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의 돌파리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돌파리 방송 채팅창에 규조토에 대해 물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규조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조토는 욕실 발매트, 제습제, 벌레 퇴치용 가루로 쓰여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흙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조토는 그냥 흙도 아니고 단순한 돌가루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미세한 생물들의 껍질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규조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가볍고 물을 잘 흡수하는지, 어디에 쓰이고 또 사용 시에 조심해야 할 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조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Diatomaceous Earth 또는 Diatomite라고 합니다. 규조로 이루어진 흙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지질학적으로는 부드럽고 규산질의 퇴적암입니다. 겉보기로 하얗거나 회백색의 가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암석입니다. 이 암석은 규조라는 아주 작은 조류, 즉 미세한 단세포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규조는 물속에 사는 미생물로 몸의 바깥에 실리카, 즉 이산화규소로 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조들이 죽고 난 뒤 그 껍질이 바닥에 쌓이고 또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되면 바로 규조토가 됩니다. 그래서 규조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규조가 얼마나 특이한 생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규조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미세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 규조는 보통의 해양 생물처럼 그 껍질 부분이 탄산칼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리카로 된 아주 정교한 껍질을 만듭니다. 이 껍질을 프루스티울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규조질각 또는 규조질 껍질 정도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껍질의 모양이 작은 원반, 타원, 원통, 그물망 같은 형태의 미세한 구멍과 무늬가 정교하게 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규조토는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가진 초다공성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규조토가 큰 흡습성을 가지는 것은 규조로 이루어져서 규조가 가지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규조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조가 많이 사는 곳은 바다, 호수, 늪, 영양염이 풍부한 물속입니다. 이곳에서 규조가 대량 번성하면 죽은 뒤 바닥으로 가라앉아 그 껍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규조 껍질은 실리카로 되어 있어도 물속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일부가 녹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규조가 만들어낸 실리카의 아주 일부만 퇴적물로 남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이 축적이 되면 두꺼운 규조질 퇴적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채굴 가능한 정도의 규조토층이 됩니다. 규조토층은 호수 기온의 규조토와 바다 기온의 규조토가 있는데 성질, 불순물, 용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규조토의 성분은 당연히 실리카, 즉 SiO2고, 건조된 규조토는 실리카 80에서 90%, 알루미나 2에서 4%, 산화철 0.5에서 2% 정도를 포함합니다. 물론 모든 규조토의 성분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퇴적 당시의 환경, 함께 섞인 점토, 화산재, 모래 등 이후의 변질 작용에 따라서 조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규조토는 생물 유래이긴 하지만 순수한 생물의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퇴적물의 복합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 중에서 석회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석회암에도 탄산칼슘질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퇴적물질도 섞여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규조토는 규조와 퇴적물질이 퇴적된 것이어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규조토가 아니라 규조암이라 하여야 맞습니다. 다음은 규조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규조토가 왜 그렇게 가볍고 물을 잘 빨아들이는지를 보겠습니다. 규조토의 특징은 가볍고 푸석하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규조토가 매우 다공질이어서 그렇습니다. 규조 하나하나의 껍질 자체에서 미세한 공극이 많고 그것들이 모여 쌓인 규조토 덩어리 안에도 빈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규조토는 밀도가 낮고 액체를 흡수하기 쉽고 기체나 액체가 통과하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규조토는 물 먹는 흙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미세한 생물 구조가 만들어낸 천연 다공성 재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규조토의 대표적인 용도로는 규조토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여과제입니다. 규조토는 미세한 입자를 잘 걸러내면서도 액체는 통과시키기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맥주, 와인, 물, 또 수영장 여과장치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엄청나게 촘촘하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 자연산 미세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규조토를 이용한 여과는 특히 아주 작은 부유입자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고 다음은 흡수제입니다. 규조토는 기름이나 물 같은 액체를 잘 머금기 때문에 유출된 액체를 흡수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습 제품, 탈취 보조제, 고양이 모래 같은 생활용품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연마제입니다. 규조토는 생각보다 살짝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연마제로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 금속 광택제 이런 데 쓰입니다. 표면을 살짝 닦아내는 제품 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즉 딱딱한 사포처럼 세게 깎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살충제입니다. 규조토의 독특한 용도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인 살충제인데요. 벌레를 화학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규조토의 미세하고 날카로운 입자가 벌레의 외골격 표면을 손상시키고 표면의 보호층을 망가뜨려 벌레가 수분을 잃고 탈수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기농 재배나 저장 곡물 관리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조토의 다음 용도로는 다이너마이트와 단열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주 재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은 강력하긴 하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루기 쉬운 형태로 안정화하는데 규조토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또 공극이 많고 열 전달이 비교적 불리한 구조 덕분에 일부 단열재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조토에 대해서 알아볼 점은 안전의 문제인데요. 천연산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조토의 대부분은 비교적 반응성이 낮은 비정질의 실리카 형태이지만 가열 처리된 일부 제품은 결정질 실리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질 실리카를 먼지 형태로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장기간 흡입하면 폐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심한 경우 규폐증 같은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수영장 필터용처럼 고온 처리된 규조토는 결정질 실리카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규조토는 먹어도 되나 피부에 닿아도 되냐 보다는 먼저 가루를 얼마나 들이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규조토를 다룰 때는 분진을 날리지 않게 하기,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 사용 금지하기, 필요시 마스크 착용, 용도에 맞는 제품 사용하기와 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규조토의 지질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조토는 과거의 호수, 바다에서 생성된 것이고 생산성, 수질, 기후 환경까지 알아낼 수 있는 생물 기원의 퇴적암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조가 쌓였는지,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 점토나 화산재가 얼마나 섞였는지 등을 보면 과거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조토가 산출되는 것은 포항분지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포항분지의 규조토는 흔히 이야기하는 규조토와는 조금 다릅니다. 포항분지에서 산출되는 밝은 갈색의 이암은 그 생성 환경에서는 규조암의 생성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성 이암하고 규조암은 연속 선상에 있으며 그래서 점토 실트가 주성분인 이암과 규조 껍질이 주성분인 규조토와는 그 중간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규조암 또는 규조토는 규조율의 SiO2가 50 중량 % 이상이고 공극률도 매우 큰 경우에만 쓰이자는 제한이 현재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런 입장으로 포항분지에서는 규조토라고 불릴 만한 부분은 매우 적고 거의 대부분이 점토, 실트가 주성분을 한 이암입니다. 호수성 이암도 그 성분이 규조암과 매우 비슷하고 특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포항분지의 이암을 규조암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공통점도 많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의 차이는 호수성 이암은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물이 묻으면 진흙 느낌이 강해집니다. 부서지면 가루 더하기 흙냄새가 나고 점토감이 납니다. 그리고 공극은 있지만은 규조토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닙니다. 반면 규조토는 훨씬 가볍고 푸석합니다. 마르면 분필가루, 백토, 재 같은 느낌이고 손에 문지르면 아주 미세한 분말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살짝 까끌한 미세 연마감을 갖습니다. 즉 규조토는 손에 들면 암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건조 생물 가루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물성 차이는 공극률과 밀도로서 호성 이암은 점토 입자 사이 공극은 있지만
안 밀되면 공극이 꽤 줄어듭니다. 즉 상대적으로 더 치밀하고 밀도가 높으며 투수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규조토는 규조 껍질 하나하나가 원래부터 미세한 구멍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규조토는 공극률이 매우 높고 밀도가 낮고 흡수력과 여과성이 뛰어납니다. 학술적으로 규조토는 고공극으로 70% 이상의 공극을 중요한 특징으로 봅니다. 즉 이 암은 미세 퇴적물이 촘촘히 쌓인 진흙 암석이고 규조토는 구멍 많은 생물 골격이 쌓인 스펀지형 암석입니다. 현배경에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샘 영상인데요. 화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물체의 골격 같은 것이 보이고 있죠. 이것은 규조암의 영상입니다. 반면 호성이암은 판상의 점토광물, 미세 석영, 유기물 조각, 그리고 무정형의 미세 입자, 즉 잘게 부신 파편으로 모인 것으로 화면에 보이는 그 생물 기형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암의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조토는 원반형, 타원형, 원통형 규조 껍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벌집 같은 구멍이 나 있고 정교한 격자 구조를 보이며 생물 껍질의 반복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형성 원인도 다릅니다. 둘 다 호수에서 생긴다지만은 왜 많이 쌓였는가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호성 이암은 주로 유역에서 점토 실트 공급이 많고 강이나 사면에서 미세 쇠설물이 유입되고 침식이 활발한 곳에서 생깁니다. 즉 육상에서 운반된 물질 공급이 핵심이고 규조토가 많이 쌓이는 경우는 주로 규조 생산성이 매우 높은 곳, 호수의 규산 공급이 충분하고 다른 점토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조 껍질 보존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즉 호수 내부 생물 생산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호성 이암이 산에서부터 깎여온 진흙이 굳은 암석이고 규조토는 호수 안에서 자란 미세 조류의 유리질 골격이 굳은 암석입니다. 그래서 퇴적층의 이름도 연속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암, 규조질 이암, 점토질 규조토, 규조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항 분지에는 미고결, 반고결의 규산질 이암, 실터질 이암이 나옵니다. 이것은 겉보기, 촉감, 그리고 산업적인 용도 때문에 규조토처럼 취급되거나 판매 인식이 생길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전형적인 규조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항 분지의 일부 재료는 규조토적 성격을 가진 규산질 이암 또는 규조질 이암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포항 분지는 신생대 마이오세 동안 삼각주, 반심해성, 반원양성 진흙, 화산성 물질, 생물기원 규산질 물질이 복합적으로 쌓인 분지입니다. 분지 중앙부에는 규조가 많은 반원양성 이암, 규산질 이암, 규조질 퇴적물들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포항 분지에는 단순한 퇴적물로서의 흙이 아니라 규조율의 규산, 화산성 유리질 물질, 점토광물, 제올라이트, 속성작용으로 변한 단백석 같은 성분이 섞여 있는 규산질 미세 퇴적암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규조토 계열로 취급이 쉽되고 지질학적으로는 이암 계열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포항 분지의 이암은 규조토와 매우 유사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포항 분지가 화산성 영향이 큰 분지이고 여기에 응해질 퇴적물과 화산성 물질에는 제올라이트가 많이 포함됩니다. 제올라이트류의 광물은 공극이 많고 가볍고 흡착성, 탈취성, 이온 교환성이 있어서 분말화되면 생활, 산업용 기능성 광물처럼 보이고 외형상으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규조토의 성질과 꽤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 규조 껍질이 주 재료가 아니어도 흡수가 잘 되고 가볍고 다공성은 흰 가루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규조토의 이미지와 겹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항 분지에서 나오는 일부 이암은 거의 규조토와 구분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그런 것도 나오지만 지질학적으로는 규조를 많이 포함한 미고결 규산질 이암 또는 규조토로 유통되기는 하지만 엄밀히는 제올라이트, 점토광물, 규산질 광물이 풍부한 이암으로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규조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